이제 막 이사를 끝내고 보니 날씨가 꽤 선선해졌네요. 제법 가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짐들을 옮기고 정리하느라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한숨을 돌리며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대학가라 음식점과 카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전 동네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문구점과 골목골목들이 많았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네요. 아직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 동네도 곧 정이 들어 익숙해지겠죠? 교통편도 새로 알아봐야 하고 지리도 익혀야 하고 한 달간은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새로운 곳에서 만들어갈 추억들을 생각하면 벌써 들뜨기도 하네요. 출출해졌으니 산책은 이만 끝내고 뭐라도 먹으러 가야겠어요. 역시 힘을 많이 쓴 이삿날에는 짜장면이 최고겠죠? 저기 앞에 무슨 요리든 만들어주는 47번가 심야식당이 보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47번가 심야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짜장면 주문할게요. 짬뽕 국물도 부탁드려요. 이 음식 좋아하시나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오늘 이 동네로 새로 이사 왔거든요. 이사하는 날에는 꼭 짜장면을 먹게 되네요. 저는 부모님 직장 때문에 이사를 꽤 많이 다닌 편인데요. 처음 이사하고 며칠간은 집이 어색해서 마치 가족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긴장감과 설레는 그 느낌을 좋아하죠. 이 동네는 저희 부모님께 추억이 꽤 있으시대요. 부모님의 연애 시절에 지금 이 동네에서 데이트를 자주 하셨죠. 근처 작은 교회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까지 이 장소가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아요. 이사를 오기 전부터 부모님께서 연애 시절에 자주 만났던 곳이라며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님도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셨기 때문이겠죠? 저도 언젠가 결혼하고 나서 예전에 자주 다녔던 추억이 있는 곳에 다시 와보면 향수에 걸린 것만 같이 두근거릴 것 같아요. 유독 비가 많이 오던 이번 여름을 지나서 이곳에서 맞이할 알록달록한 가을과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겨울, 그리고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봄이 기대돼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죠. 계절과 함께해서 더 따뜻한, 시원한, 뜨거운 날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요즘 제 친구들은 기숙사에 많이 들어가요. 자취하는 주변인들도 늘어나고 있죠. 가족들과 조금 떨어져 혼자만의 생활 습관을 가지며 독립해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멋있어 보여요. 가족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남겨두고 온 짐들이 메이기도 하겠지만 내색지 않고 지금 상황에 잘 적응하며 꿋꿋하게 일어서고 있죠. 누구든 외딴 곳에 처음 오게 되면 무서울 때도 있겠지만 어느새 원래 우리 동네였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겠죠.
저도 제 친구들도 하루빨리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자니 어릴 적 처음 이사했던 동네가 생각나네요. 저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이 시작되는 곳이죠.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봄이면 노란 개나리가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부모님의 맞벌이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친이모께서 돌봐주셨는데 이모 손을 꼭 붙잡고 올라가던 그 언덕길에서 나중에는 꼭 오르막 없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언덕 위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요. 아파트 단지가 크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소꿉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뛰어놀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요. 아주 어릴 적이라 많은 기억이 제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면 사진 속 저와 제 친구들의 천진난만했던 얼굴이 반갑게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이사한 곳은 제게 가장 많은 추억을 남겨준 곳인데요. 7살, 집 바로 옆에 있는 유치원을 가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유치원 차를 타진 않았지만 친구들은 유치원 차를 타고 등하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몰래 따라 탔다가 동네 한 바퀴를 모두 돌고 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아파트 놀이터는 저의 전부였어요. 철봉을 하도 많이 타서 어린아이 작은 손에 굳은 살이 마를 날이 없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놀이터에 우산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놀았죠. 때로는 주차장에서 추격전을 벌이다가 어른들께 꾸중을 듣기도 했네요. 집 옆에는 망원 한강 유수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께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도 자주 타러 다녔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면 자전거를 끌고 다녀오고는 해요. 초등학교 가는 길에는 골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겨울이면 고드름이 많이 맺혔죠. 친형이랑 함께 등교하면서 높이 있는 고드름을 따다가 같이 오도독 씹어먹곤 했어요. 저는 산성비라며 걱정했지만 고드름을 시원하게 씹히는 그 중독성이 포기할 수 없었네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얼음을 즐겨 먹게 된 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1년에 한 번 온 세대 주민들이 1층 로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이웃들에게 선뜻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도 어색한 때가 되었지만 서먹함 없이 지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초등학교 4학년이 시작할 무렵 새로운 동네로 오게 되었어요. 전학도 가게 되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부모님께 떼를 쓰기도 했죠. 하지만 잘 적응하고 고등학교까지 이곳에서 쭉 다니면서 이제는 친한 친구들이 모두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동네를 방문하곤 하죠. 그렇게 다시 찾아가 보면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저를 맞이해주는 것들에 반가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이사를 가고 떠나듯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동네를 보면 괜히
씁쓸해지네요. 불량식품을 사기 위해 하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문구점이 지금은 없어지고 학원이 들어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해요. 중학교 뒤편에는 떡볶이집이 있었는데요. 허구한 날 친구들을 모아 떡볶이를 먹으러 갔죠. 당시 예능 촬영을 와서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아주 매우면서도 중독성 있던 그 떡볶이. 다음에 그 동네에 가게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먹고 와야겠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놀았던 것도 생각나요. 축구부 아이들이 열심히 공을 차는데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장난도 치고 도망가기도 하고, 넓은 운동장을 누비며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했죠. 방과 후에 문이 잠긴 교문을 넘어가려고 담을 넘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금세 깜깜해진 학교 운동장이 무서워 금방 나오고 말죠. 선생님 몰래 실내화를 신고 집으로 갔던 길. 벚꽃이 피면 예쁘게 꾸미고 사진을 찍던 집 앞.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오르던 오르막길. 떨어진 은행들이 밟혀 냄새가 폴폴 났던 가로수 아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뤘던 그네 타기.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었던 놀이터. 이른 아침 교복을 입고 신호를 기다리며 덜덜 떨었던 횡단보도 앞. 모든 게 고스란히 제 기억 속에 간직되고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있었던 그 동네 모두 너무 예뻤고 찬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옛 동네를 회상하고 있는 지금의 여기도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그랬었지 하고 흐뭇하게 웃음을 띠게 만들어주겠죠. 짜장면을 먹다 보니 지금까지 이사 다녔던 동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처음 이사오고 이 식당에서 좋은 추억을 하나 또 남기고 가네요. 짜장면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덕분에 오늘 저희 이사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네요. 조만간 짬뽕도 먹으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연시온, 기술의 강호경, 진행의 이상민이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